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닌 파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게 과천이라는 거겠죠. 과천.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할 겁니다. 그 위에 입지 가치가 어떠냐, 쾌적교통, 친환경 세상, 새로운 시각이 만드는 행복한 설렘, 이런 것들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과천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이란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위치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딱 동그라미 쳐놨죠. 바로 이곳이 무엇이다?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곳은 위에 이제 관악산이 보이죠. 그럼 윗부분 이게 보이죠. 이게 이제 서울이 있고, 그리고 과천이 있고, 그리고 안양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그것도 강남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입지적으로 위치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과천이라는 거겠죠. 과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과천이 그런 곳이고, 그런 곳에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야기 있어요. 프리미엄 입지. 당연히 프리미엄 입지죠. 서울이 있고, 그리고 바로 붙어 있는, 강남 쪽에 붙어 있는 곳이다. 그게 바로 과천이다. 당연히 그 입지 자체부터가 그냥 서울에서 가까이 있는, 강남에서 가까이 있는 곳에 입지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 과천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4호선 라인, 4호선 라인 자체가 과천을 통과한 라인이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역을 지어주겠다. 새로운 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해주겠다.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편의시설 원래 서울의 옆에 붙어 있는 도시라면 당연히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대부분 과천 그거 지식정보 타운이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84형이죠. 이 84형에서 8억 7,26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다? 가련동 이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공공주택 거기서 나왔다는 거죠. 84형에서 8억 7,260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2021년에 몇 점이냐면 9.5점이란 거죠. 그러면 바로 이 위치에 있다는 거죠. 9.5점.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느낌은 이런 거죠.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의 비슷한 금액대. 그런데 이제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가 더 좋은 거고 서울에서 이제 밀려났을 때 그 외곽 부분에 있는 그것 좀 그런 것들 중에서 그런 경기도 지역들 중에서 서울에 바로 붙어져 있으면서 강남 쪽에 붙어져 있는 것들이 좋다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더란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자면 지금 9.5점이라면 바로 이 위치 내에서 이쪽 강남 근처에 있는 곳에 어떤 느낌으로 좀 들어있는 거죠. 그쪽을 좀 더 간 거죠. 9.5점이라면. 여기서 1점 정도가 더 높아진다면 10.5, 1.5 정도 높아진다면 12. 그러면 서울의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점수는 서울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대로 들어온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재 금액이 9.5다는 거는 있을 수 있다. 과천이라는 도시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런데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입지로 간다면 대략적으로 40% 정도 여기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 그건 12점, 13점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완전히 서울 역세권 분양 가격으로 들어온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에 있던 지점들이 한 10에서 15 그 사이 내고 과천이란 곳에서 우리가 과천이나 이런 곳들에서 어떤 역세권 이런 거 있겠죠. 당연히 이런 인근 지방에서 이런 인근 쪽에서 어떤 분양가가 나왔을 때 그거는 10에서 15의 어떤 하단 부분에 붙는다는 거죠. 이런 지역에서 하단 부분에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게 9.5로서 만족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금액 자체가 9.5로서 만족을 해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더 이야기해봤자 너무나 상투적인 얘기일 거고 2020년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한 10개월 전 얘기겠죠.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이라는 곳에서 분양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어떤 부재가 무엇이냐면 현재는
적정하다는 거죠. 그 분양가는 적정한데 미래가 되면 이건 굉장히 저렴해진다는 거예요. 미래가 되면 저렴해진다. 몇 점 정도? 1점에서 2점 정도 저렴해진다라는 거죠. 자, 10월 26일 날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과천 정보타운 있고 지금 여기 보죠. 라비에노. 자, 이곳에 과천 프로지 어울림 라비에노가 들어온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역은 이 자리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이건 지식정보타운 여기 있다. 여기 있는데 여건 미래에 지어질 거다. 지금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서울 여기 똑같죠. 과천은 서울 강남에 있는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있는 거죠. 안양 같은 도시가 있고 여기에 껴 있다는 거죠. 강남에 껴 있는 도시는 굉장히 좋은 것이다. 근데 지금 여긴 여기 없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분양가는 몇 점에 나는 8.7에 나와 있다. 현재 이 금액이 이렇게 해서 7억 9,240은 8.7이다. 8.7은 지금 이 위치라는 거죠. 이 위치다. 이 위치니까 지금은 저렴하다. 왜냐면 강남 근처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 분양가로 나오지 않았다. 8.7로 나왔다는 것은 저렴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이냐? 10월 26일 날, 자,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8점에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 이 위치를 보시라는 거죠. 이게 없을 때 이 위치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우리가 미래가 지나서 여기 생기고 이거 발전하면 이 한 단계 더 올라간 쪽에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는 분양가랑 싸우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경쟁을 할 때, 무슨 어디야 분여회 이 분여회와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분여회 그 다음에 뭐 한 건 두 건 거래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는 유튜버들 이런 거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뭐 김씨의 부인, 박씨의 부인 그런 거죠. 전업주부 부동산을 해보겠다는 전업주부 이런 사람들과 우리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좀만 힘들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사람들은 왜 대기업이란 거예요. 대기업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이 대기업과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그 옆에 대기업이 들어온다. 죽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샀는데 대기업이 계속 산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하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기업도 힘들어하는 가격. 내가 샀을 때 대기업도 너가 이 가격에 분양해봐 했을 때 대기업이 다 도망가는 바로 그런 가격들이 진정한 가격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가격. 자,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10월 26일 날, 자, 여기서 여기 보이죠? 이렇게 이 라인이다. 근데 지금 여기 들어왔냐? 아니, 여기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8점에 나왔는데, 이거는 바로 2점이라는 거죠. 강남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바로 2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점이 바로 2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1.2점이죠. 1.2점 저렴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대기업들이 여기서 분양을 치려면 내 가격보다 1.2점을 더 주고 분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이 1.2점을 더 주고 분양을 안 해버리면 못하게 하면 분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적자니까. 그런 거예요. 안 하죠. 다른 데다 짓지. 뭐 그런 느낌이겠죠. 아니면 세금으로 1.2점을 보전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엇이다. 그래서 과천 푸르주가 있었잖아요. 8.7이었다. 8.7이었다는 거예요. 8.7이었다. 8.7. 즉 과천에 여기 없는 지역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고 있고 여기도 지어주기로 했는데 8.7로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림 파멜레가 9.5로 나왔죠. 자, 8.7, 8 나왔고 9 나왔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아직 안 짓고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나온다면 10으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10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 그런 거예요. 서울에 지금 우리가 서울 안에 역세권 아파트에 20% 정도 30%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분양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지역은 분양이 된다. 즉 8.7에 들어갔을 때는 저렴했죠. 근데 그런 거죠. 8.7로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뭐 10개월 8.7로 들어갔다 적정했다는 거예요. 적정했는데 지금은 점점 저렴해지고 있죠. 미래엔 점점 저렴해진다. 무엇이? 복덕방의 김씨 아줌마가 박씨의 부인이
교사 참호 씨가 사준 가격에 비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싸워야 될 건 뭐냐? SK, 현대, KCC, 뭐 님 파밀리에, 뭐 효성.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분양받은 것보다 더 싸게 지어볼 수 있어라고 한다면 두 손 두 발을 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거란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10점을 가도 그런 거죠. 10점과 11점을 가도 분양이 되는 거죠. 그런데 8.7로 들어왔으니까 좋은 거고 9.5로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제 9.5로 들어왔을 때는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과천 프루지오 어울림 나비에노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부재로 하냐면 현재는 적정하다는 거죠. 현재 이 분양가 적정하다. 왜? 가보면 여기 없거든. 가보면 벌판이에요. 오케이. 적정한데 미래에 가면 이게 저렴하다. 분양권 자체가 저렴하다. 그 지역이 변화될 게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과천 지지점부터 님 판빌리에는 부지가 좀 달라지는 거죠. 왜? 1점 정도 올라왔잖아요. 8.7, 9.6, 9.5, 9.5, 그 다음에 10.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미래에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격이 증가되고 있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미래의 어떤 가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거죠. 그런데 분양가는 앞으로 안 지어진 곳의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와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그 지역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무엇이냐? 광역시 아파트가 있다면 현재 광역시가 아파트가 있다면 대략적으로 그곳의 어떤 느낌은 광역시 아파트의 80% 수준이죠. 그런 거죠. 서울 역세권 아파트로 간다면 서울 광역시 아파트 2채 또는 2.5채 정도죠. 그 정도가 어떤 서울 수도권의 역세권 아파트의 모습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있는 모습은 서울 광역시 아파트의 80%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이 뭐 끊임없이 우리가 1만 달러 시대 때도 2만 달러 시대 때도 3만 달러 시대 때도 진행되었다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경제 성장률, 이 경제 GDP 이게 무엇이냐? 1인당 GDP 무엇이냐면 가계소득이에요. 가계소득이에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올랐어. 그거 원래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 옛날에 1은 2고 2는 3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1차 산업, 1차 산업, 우리가 과거에 들어가면 1차 산업 때 20대가 이랬죠. 시간이 좀 지나서 20대들 2차 산업에서 일했죠. 조금 시간이 지나서 2차 산업에서 일 안 하고 3차 산업에서 20대가 일하겠죠. 그럼 4차 산업 때 대한민국 4만 달러 시대 때 20대 어디서 일하겠어요? 4차 산업에서 일하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 월급이 많이 주는 데서 원래 20대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자, 여기서 어떤 20대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정규직들이 흔히들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들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4만 달러 때 대한민국의 주가 포인트는 어느 정도냐? 4천 포인트겠죠.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뭐 쓸데없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GDP가 어떻게 여기서 보다시피 옆으로 기고 있죠. 자, 이거는 정체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정체됐다. 근데 대한민국이 정체돼도 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냐? 자, 우리가 과거 서울이죠. 서울이나 광역시 많은 광역시들 있어요. 뭐 굉장히 후반기 때 좀 많이 올랐던 뭐 울산이라든지 막 이런 데 좀 안 올랐던 지역들 있죠. 대전 뭐 이런 데 좀 주춤하고 있었죠. 근데 그런 주춤했던 지역들이 또 2012년, 13년에 좀 올랐던 그 기미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보자면 대략적으로 어떤 소비 도시에서 우리가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우리 산업 도시에서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좋았어요. 어떤 부동산 어떤 그쪽에서 투기 시장이 열렸던 거죠. 근데 우리가 2만 달러 국가가 3만 달러 국가의 어떤 지점대에 돌아오면서 뭔가 바뀌죠. 턴어라운드 돈 거예요. 2014년도 턴어라운드 돌고 3만 달러로 올라가면서 폭등이 일어난 거죠. 그게 무조건 뭔가 정책을 내도 오르는 거예요. 그냥 왜? 안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 됐어요. 대한민국이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올라간 거예요. 대한민국 GDP가 1년 GDP가 4만 2,300
포인트가 42,300달러예요. 그런데 주가가 2,150이에요. 무조건 올라요. 무조건 올라요. 주가가 만약 이렇게 있다면 그냥 여러분이 아는 종목들은 그냥 3배씩 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GDP가 멈춰 쓴 거예요. 즉 3만 달러까지 올라간 폭을 다 반영해주고 가격 조정을 다 이루어지고 현재는 그 밴드권 안에 딱 갇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 요인이 작용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무엇이다? 과천 지식정보 님 패밀리가 몇 점에 나왔다? 9.5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역은 10점대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죠. 10점대도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은 적정하다라고 할게요. 적정하나 이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올라갔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이란 거예요. 이런 지역들이. 뭐 앞으로 뭐 역지어준다 한다니까 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간다면. 그 과천이라는 자체가 어떤 입지적으로 괜찮은 동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저주저리 오늘도 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